국제협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 방식을 수립하며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한다. 총리는 부총리, 장관과 함께 몬테네그로 정부 업무를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한다. 현재 총리가 구성한 내각의원은 2016년 11월 28일 몬테네그로 의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되었다. 주요 정치인으로 밀로 주카노비치는 1991년 29세의 몬테네그로 총리, 1997년 몬테네그로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세르비아로부터의 분리독립 정책과 개방 정책, 친서방 외교를 펴왔다. 2002년 총리직에 복귀하여 다시 독립을 추진했으나 2003년 베오그라드 협약으로 독립을 잠시 유보하였다가 제1차 세계대전 후 88년 만인 2006년 6월 3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독립을 이루어냈다. 그 후에도 총리직과 사임을 이어나가며 지난 25년간 대통령 또는 총리직을 역임하였다. 몬테네그로 지방정부는 20개의 최소 행정구역을 갖고 있으며 이 고민은 약 50에서 2,000 평방킬로미터 이상, 인구가 최소 5,000명에서 13만 명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의회와 정당. 몬테네그로 의회는 1905년 처음으로 국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06년 첫 소집이 있었다. 몬테네그로 왕의 권위 아래 제한적 입법 역할을 하다가 1918년 몬테네그로 왕국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가입한 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의회는 해산되었다. 1946년 의회가 다시 복원된 이후 현재에 이른다. 의회는 단원제로 의원 임기가 4년이고 한 정당이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당제로 운영된다. 의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와 총리가 지명한 장관으로 구성되며 4년의 임기 동안 동트 방식의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81석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트 방식이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소수로 떨어지는 득표율을 잘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고 평균 방식의 일환으로 19세기 말 벨기에의 빅토르 동트가 제시했다. 정당의 득표수를 자연수로 나누어 값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여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몬테네그로 비례대표 선거는 폐쇄형 명부 방식 아래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의회는 몬테네그로 모든 법안과 예산을 통과, 채택하며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총리, 장관 그리고 모든 법원의 판사를 임명한다. 몬테네그로의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주의자 민주당, 사회민주주의자당, 자유당, 보스니아계 및 크로아티아계 소수 정당 등이 있고 이 밖에 민주전선동맹, 신세르비아 민주주의, 변화를 위한 운동, 민주몬테네그로, 사회민주당, 사회인민당, 민주동맹 등이 있다. 사법부. 몬테네그로는 권력 분할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으며 사법부에는 9년 임기를 가진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이 포함된다. 국방. 국방력이 크지 않은 몬테네그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이후 군사 방어에 있어서 회원국의 도움을 받으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군용기가 없어 자체적 영공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2017년 몬테네그로 영공을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맡길 기술적인 협약을 추진하였다. 강제 징병 제도는 2006년 8월 폐기되었다.
6. 외교. 몬테네그로는 지리적 위치와 인구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이다. 많은 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고연방의 통합, 분리되며 주변국들과 협력 혹은 갈등의 과정을 복잡하게 거쳐왔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이 몬테네그로 외교 정책에 반영되었다. 2006년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선언한 후 몬테네그로 정부는 외교 정책을 정의하고 수행하는 권한과 헌법적 책임 이행을 외무부에 부여하였다. 독립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전과 확연히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으며 이웃 나라들과 상호 협력하여 국가의 성공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을 유지했다. 독립 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대외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몬테네그로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는 1.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연합으로의 통합, 2. 좋은 이웃 관계 및 지역 협력 개선 및 유지, 3. 양자 및 다자 협력 개발이다. 외교 관계에서 가장 긴밀했던 나라는 역시 세르비아를 들 수 있다. 유고연방의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국가는 독립 전까지 역사의 노선을 함께 걸어온 나라이며 독립 과정에서도 약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내전 없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분리되었다. 게다가 이외 주변국들과 달리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같은 정교회 국가로 공통된 문화를 공유한 것 또한 두 국가가 비교적 친밀했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의 2008년 코소보 독립 승인과 2019년 종교재산 법안으로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2019년 5월 종교 자유 및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현재 세르비아 정교회 소유로 알려진 대부분의 몬테네그로 내 종교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소유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이를 몬테네그로 국유재산으로 환수하고 문화재로 등록, 관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주카노비치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몬테네그로 정교회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언급했다. 세르비아는 이 법안이 세르비아 정교회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세르비아 정체성을 말살하는 행위라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여야 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동법률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1월 8일 종교자유법이 발효되었다. 이와 관련해 수도 포드고리차를 비롯해 몬테네그로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세르비아계와 친세르비아 성향의 시위대가 법안 철회 시위를 벌였다. 세르비아에서도 몬테네그로 대사관 앞에서 동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이 법안을 채택한 이유로 기존의 법률이 과거 공산주의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유럽연합 가입에 힘을 싣고 종교단체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며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세르비아 정교회 몬테네그로 대교구는 법안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며 공청회와 같은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일부 조항 수정안 또한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 몬테네그로 유고슬비아 전쟁 및 유고슬로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붕괴 영향으로 산업이 크게 위축됐으며 국제연합으로부터 받은 경제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그로부터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제는 2018년 기준 약 54억 5,200만 달러로 세계 144위이며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명목 1인당 GDP는 8,846달러에 이른다. 비교적 작은 공국이었던 몬테네그로는 20세기 초에 와서야 산업 경제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1920년대 초에 처음으로 제재소, 정유공장, 양조장과 같은 공장과 발전소가 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곧 1차 발칸 전쟁과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위축되었고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몬테네그로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일부가 되면서 경제는 크게 발전했다. 급속하게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었으며 전기, 철강, 알루미늄, 석탄, 임원 및 목재 가공, 섬유, 담배 제조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크게 진전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무역과 관광이 주요한 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르비아와 함께 국제연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 재정적 위기를 맞았다. 1992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대해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석유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 해외 자산 및 은행 계좌 동결,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항공로 봉쇄, 국제경기 출전 금지 등의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 즈음 인구의 3분의 2가 최저 빈곤선 이하를 밑돌았고 1993년 재정 손실은 최대 63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산업 생산이 거의 정지되고 휘발유, 담배 등 물자가 부족해지자 아드리아해에 인접하고 있는 스카다르호가 알바니아와 이어지는 해상 루트로서 밀매 거점이 되기도 했다. 1997년부터 주카노비치는 몬테네그로 경제의 전반적인 하락이 밀로셰비치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간주, 세르비아의 경제 간섭을 비난하면서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세르비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화를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펴나갔다. 독일의 마르크화는 2000년 11월에 몬테네그로의 유일한 지불 수단으로 공표됐으며 2002년에는 유로가 공식 통화가 되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경제적 독립을 완전하게 이루었고 이후 사유화 정책, 개혁법 추진, 부가가치세 도입, 유로화의 공식 화폐 지정 등이 이어졌으며 경제개혁 중기 계획인 아젠다가 수립되었다. 독립 후 몬테네그로의 경제는 관광업과 서비스 기반 경제가 주를 이루었다. 관광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힘썼다. 몬테네그로는 부유한 외국인들이 몬테네그로 해안에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6에서 2007년에 부동산 붐을 경험했다. 2008년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로 경제가 성장했다. 일산업 몬테네그로는 20세기 중반까지 척박한 토양과 기후 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경제를 지배했다. 국토의 1월 10일 미만의 토지만이 경작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약 2/5만이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일부 하천 유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산악지역의 고지대가 많아 이런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양치기가 주요 농업 활동이다. 근해에서는 석유가 산출되며 간해 수공업과 임업이 일부 발달하였다. 해안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은 거의 되지 않는다. 몬테네그로의 주요 금속 자원은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이다. 주로 중서부의 닉시치 지역에서 발견되며 수도인 포드고리차가 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된 도시이다. 닉시치 지역에는 몬테네그로 제조산업 노동력의 약 1/102이 몰려있다. 이 지역은 점결탄과 철광석 등의 현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선철에 의존해 작업이 이루어졌을 만큼 제강에 적합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 국가 최대 산업시설이 들어가 있다. 수도인 포드고리차는 담배를 포함해 농산물을 가공하며 제조 부분에선 닉시치보다 훨씬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바강과 제타강 유역에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몬테네그로 북부 플레볼리아 지역에 있는 열전발전소는 갈탄을 채굴하는 데 쓰이고 있다. 몬테네그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 발전이 늦어진 이유에는 몇 차례의 전쟁과
유고 연방 시절 있었던 경제 제재가 큰 몫을 했으며 몬테네그로는 인구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원료 부족, 운송망 개발 미흡, 그리고 비교적 낮은 투자율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화가 지연된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는데 몬테네그로의 뛰어난 자연경관이 생태적으로 보존되면서 관광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험준한 산세는 웅장하고 특이한 경관을 만들어 주요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특히 몬테네그로의 해안은 특이하고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며 해안가에는 유고슬라비아 왕들의 궁전이나 고대 어촌 마을, 오래된 석조 주택 등의 유적이 있다. 최근에는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최남단에 위치한 해안 도시 울츠니에는 그리스와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들이 있어 유명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풍의 도시 페라스트에 있는 인공섬에는 오래된 바로크 양식의 교회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옛 수도인 체트네 또한 몬테네그로의 중요한 관광 자원 중 하나이다. 이 운송 및 교통. 서남쪽으로 국토의 한 면이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의 항구는 바르에 있는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소규모 페리와 보트 정착장이 많으며 해안 국가이기 때문에 수상 운송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몬테네그로 철도의 총 길이는 250km이며 바르 항구와 스카다리 호수 연안의 비파자르를 잇는 짧은 노선이 몬테네그로의 첫 번째 철도였다. 두 번째 철도는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포드고리차와 닉시치를 연결하도록 건설되었다. 공산주의 시절의 철도는 계속 개선되었는데 1986년에는 알바니아의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 철도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1976년 바르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간 장거리 노선이 완성되면서 몬테네그로의 철도 노선이 크게 확대되었다. 세르비아로 연결되는 철도가 유일한 국외 철도이며 알바니아로 연결되는 철도는 화물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 주요 철도역은 포드고리차, 닉시치, 비엘로폴레, 바르, 투지 등에 있다. 몬테네그로에서 버스는 매우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이며 거의 모든 도시를 다닐 뿐 아니라 주변 다른 국가로의 이동도 버스가 많이 이용된다. 몬테네그로의 도로는 총 5,277km에 달한다. 주요 도로는 주로 1차선 유형의 포장도로이며 대도시와 경제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대부분은 국제 2도로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다. 12개의 주요 도로가 있으며 그 중에는 크로아티아에서 포드고리차를 거쳐 세르비아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으며 알바니아에서 투지와 포드고리차, 닉시치 등을 거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향하는 도로가 있다. 또한 바르와 울츠니를 지나 알바니아에 이르는 도로가 주요 도로이다. 고속도로는 현재 유럽에서 유일하게 국제 표준에 맞는 고속도로가 아직 없으나 2015년부터 바르 볼야레 고속도로와 아드리아 이오니아 고속도로가 건설 과정 중에 있다. 그 밖에 외곽 도시들을 잇는 차선이 좁고 속도 제한이 낮은 지역도로와 지방의 마을들을 연결하는 비포장 지방도로가 있다. 2016년 1월 도로의 질을 높이는 도로 건설 기준이 높아졌으며 그 전에 건설된 도로는 붕괴, 낙후된 경우가 많다. 몬테네그로의 국제공항은 포드고리차 공항과 티바트 공항 두 곳이다. 두 공항 모두 2006년에 재건이 완료됐으며 2017년 기준 공항 총 통행량은 218만 4,857명이었고 2018년은 240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했다.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정권 하에 현대적 통신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1999년 네이토가 코소보 전쟁을 제지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을 상대로 벌인 약 3개월간의 공습으로 인해 세르비아의 통신은 많이 파괴된 반면 몬테네그로는 피해를 받지 않아 통신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
3. 무역. 몬테네그로의 주요 수출국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헝가리로 주로 금속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입 제품은 식품과 석유 및 전기에너지인데 주로 세르비아, 그리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2018년 기준 몬테네그로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이며 수입은 29억 달러 규모이다. 물가 상승률은 연 2.6%로 유로를 쓰는 국가 중에 물가는 저렴한 편이나 자국 화폐를 쓰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와 같은 주변국들에 비해선 물가가 비싼 편이다. 2018년 현재 몬테네그로의 외환 보유고는 13억 달러이며 공공대외 부채는 GDP의 61.8%에 해당하는 34.4억 달러 수준이다. 사회. 몬테네그로는 가족 단위로 부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것이 전통 문화로서 씨족 사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통합 후 공교육을 포함한 일반적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씨족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비록 씨족 중심 사회는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 씨족이 갖는 의미는 몬테네그로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옛날 오스만 군대와의 투쟁에서는 씨족 단위로 자신을 보호하는 전통이 큰 역할을 한 반면 정부기관 내의 친족을 등용하는 족벌주의가 만연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교육. 몬테네그로의 교육 과정은 크게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학제는 844제로 몬테네그로 교육과학부에서 관장한다. 7세부터 8년간의 초등교육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등과정은 4년제인데 일반 중등학교와 전문학교, 직업학교 세 종류로 나뉜다. 일반 중등학교는 4년제이며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원한다. 전문학교는 3에서 4년제이며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이다. 직업학교는 3년 과정으로 가구제조, 배관기술, 기계기술 등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바로 기술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2년제 기술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초교육과 훈련을 위해 지원한다. 중등 과정을 마치면 졸업시험을 통해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몬테네그로 대학은 1974년에 설립된 유일한 공립대학이며 이외의 사립대학인 지중해 대학과 도냐고리차 대학이 있다. 이 매스미디어. 몬테네그로의 미디어 시장은 2016년 기준으로 5개의 공영방송국과 10개의 지역방송국, 4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몇 가지 일간지와 주요 뉴스 포털이 있다. 대부분의 공영, 지역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은 공공예산에서 자금을 조달받고 이들이 시청각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뉴스는 TV 매체를 통해 가장 지배적으로 이용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그 뒤를 잇는다. 몬테네그로는 2014년 국가 소유의 미디어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오래전에 미디어 다원적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독립규제기구가 설립되었다. 몬테네그로의 대중매체는 친정부 지향 미디어와 반정부 미디어 두 부류로 나뉘는데 미디어 규제기관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의회가 재정과 보도 계획을 채택하결하기 때문에 매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자체적인 편집 권한을 행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몬테네그로의 미디어 법규는 국제 표준에 크게 부합하지만 자금 조달, 미디어 비교제 지역 지원, 언론인 보호, 미디어 소유권 집중과 시장 경쟁 등 국가 공영 방송의 과도한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주적 규제권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공휴일. 공휴일은 총 8일로 1월 1일 새해 첫날, 1월 7일 정교회 성탄절, 4월경 정교회 사순절과 부활절, 5월 1일 노동절, 9일 승전일, 21일 독립일, 그리고 7월 13일 정부 수립일이 있다. 국경일인 7월 13일에는 1878년 베를린 조약에서 전 세계에서 27번째로 독립국가로 승인받은 것과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같은 날에 몬테네그로에서 유럽 최초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주축국에 대항하여 민중 봉기한 것을 기념한다. (7) 문화. 세르비아와 함께 슬라브 정교 문화권에 속하며 츠르나고라인은 세르비아인과 매우 가까운 민족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남슬라브 정교를 믿게 되었으며 그 후 중앙 유럽의 영향은 물론 근대 들어서는 배를 타고 건너온 아드리아 문화 등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프레로마네스크 유적, 고딕과 바로크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와 역사 유적이 풍부하다. 해안 지역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트리폰 성당, 성 루크의 800년이 넘은 바실리카, 사비나 수도원 등 종교 유적이 많다. 플레볼리아에는 16세기 후세인 파샤 모스크가 있고 코토르만에는 바로크 양식의 바위의 성모 성당이 유명한데 이 지역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내륙에는 주로 비잔틴의 영향을 받은 건축과 종교 및 예술 유적들이 많으며 중세에 지어진 수도원들 벽에는 수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프레스코화들이 남아있다. 10세기부터 그려진 몬테네그로의 중세 벽화 중에는 13세기에 그려진 성 엘리아스의 일생을 묘사한 모라카 수도원의 벽화가 유명하다. (1) 문화예술. 몬테네그로 문학의 뿌리는 구슬레라고 불리는 바이올린과 비슷한 민속악기의 반주에 맞춰 부르던 노래이다. 최초의 문학작품이 10세기 전에 쓰여졌고 500년 전 몬테네그로 책이 최초로 인쇄되었으며 1494년 제트네에 최초의 국영인쇄소가 세워졌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몬테네그로에서도 수도원이 문해의 중심지였던 만큼 수도원의 종교 지도자들이 첫 저술 작품을 만들었으며 13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 원고는 몬테네그로 수도원에 소장되어 있다. 옛 수도인 체티네에도 역사, 예술 박물관이 다수 있는데 특히 체티네의 수도원에는 중세시대에 쓰인 중요한 기록물들의 사본이 복원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 꼽히는 구석기 시대의 뼈휘파람이 몬테네그로 음악 역사에 포함되며 초기 기독교 교회 음악과 오래된 오르간들이 그 역사를 잇고 있다. 오르라고 하는 전통 원무는 민속악기인 구슬레와 드럼의 연주 속에 여러 명이 각각 상대방의 어깨에 기대어 원을 이루고 원중앙에 한두 명이 들어가서 추는 춤이다. 이 축제. 몬테네그로의 해안 도시에선 매년 예술 축제가 열리는데 부두바에서 열리는 극장 도시 축제가 유명하다. 이 축제는 연극을 중심으로 음악, 문학 그리고 미술까지 선보이는 다채로운 예술문화 축제로서 1987년에 첫 개최를 이후로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각광받는 국제적 축제이며
매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한다. 이곳에서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극장 문화를 선도한 다수의 연극이 만들어졌다. 연극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의 앙상블 콘서트, 클래식 음악 공연도 개최하며 부드바의 갤러리에는 다수의 미술 작품들이 소개된다. 또한 이 축제의 일부로 부두바의 구시가지 광장에서 열리는 시인의 광장 행사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국외의 저명한 작가들을 모아 축제를 벌이고 가장 성공적인 작가에게 시인의 광장상을 수여한다. 축제는 매년 여름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열린다. 스포츠.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축구팀은 2006년에 설립됐으며 분리 독립 후 바로 열린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와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다. 208번째로 국제축구연맹에 가입한 이후 몬테네그로라는 이름으로는 2007년 3월 헝가리와 첫 경기를 치렀다. UEFA 유로 2012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2위에 올랐으나 본선 진출은 실패했다. 유명한 축구 선수는 데얀 사비체비치, 프레드라그 미하토비치, 미루코 부치니치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K리그 대구 FC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는 데얀 다메노비치가 유명하며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몬테네그로 축구 선수는 스테반 요베티치이다. 축구 외에 수구와 농구, 핸드볼도 몬테네그로에서 사랑받는 종목이다. 특히 몬테네그로 수구 국가대표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팀 중 하나이며 2008년 남자 유럽 수구 대회와 200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국가대표 농구팀 또한 과거 유고슬라비아 국가대표팀으로서 많은 메달을 수상했다.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2012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2012년 하계올림픽에서 2위를 차지했다. 몬테네그로 올림픽위원회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몬테네그로 선수들은 1920년부터 1988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선수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대표단으로 올림픽 게임에 출전했으며 독립국가로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대한관계. 한국은 2006년 6월 21일에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연합의 헌법 및 국내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독립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주권독립국가로 승인하였다. 2006년 9월 4일에 수교하였고 주세르비아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다. 고위 인사 간의 상호교류는 2008년 람사르 종회를 위해 몬테네그로 환경부 차관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방한했으며 2014년 10월 부이체라조비치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이 ITU 전권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선 2012년 홍재형 국회 부의장이 처음 몬테네그로를 공식 방문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주세르비아 대사가 몬테네그로 외교장관과 교통해양부 장관을 면담하였다. 한국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몬테네그로에 차량과 전자기기, 사업비, 제작 프로그램비 등을 무상 공여한 바 있다. 2018년 기준 몬테네그로 교역량은 수출 479만 달러이며 수입 227만 달러 규모이다. 무역 수지는 252만 달러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